오늘은 아주 강팀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 말은 곧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쁘시대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예. 이 비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진봉 교수님은 이 매불쇼 여름 휴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일에 네.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아주 매우 올바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불과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맹공격에 나섰습니다. 일단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의 언어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식이면 아니 그럴 거면 의사를 왜 2,000명만 늘립니까? 한 200만 명 늘리시지. 이러면 사실 토론이 안 되거든. 맞아요. 아니 그 숫자와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25만 원 주겠다는 거거든 이재명 대표는. 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100억씩 준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에. 근데 10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화가 나서 그러면 야 물가 오르고 그게 나라가 되겠냐고.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야. 점점 하지도 않은 말을 갖고 화를 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동의 현황. 이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워낙 좀 빠르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한번 좀 현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제 이제 국민청원이 100만 명 돌파했고요. 요게 이제 실시간으로 몇 명이 청원을 했냐? 네. 여기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걸 띄워놨는데 110만 6,495명입니다. 지금 이 시각 6,499명으로 또 올라갔고요. 네. 110만 명이 일단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언론 이슈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 류희림 방심위원장. 네. 이분은 진짜 이제 저희가 한번 다룬 바 있는데 뉴스타파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다뤘는데 진짜로 1등 공신이야. 자, 청부 민원 의혹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청부 민원 의혹 저희가 많이 다루긴 했지만 좀 오래전에 다뤄서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보도 기억하시죠? 네. 예. 그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를 향한 민원을 류희림 가족 등 지인 70여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실제 언론사의 징계를 때렸다는 의혹이 네. 청부 민원 의혹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죠. 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 지인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 그리고 그런 관련한 보고를 전혀 들은 바도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국회에 나와서도 잡아뗐습니다. 너가 있었던 그 YTN 선배님 아니야. 나 진짜 부끄러워 죽겠네.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류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은 진짜 기인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류희림이 YTN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야. 네. 류희림이 어떤 사람이냐? YTN 계열사 YTN 플러스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근데 YTN 플러스 대표로 있을 때 YTN 사이언스라고 하는 채널이 있는데 있어요. 그 채널을 통해서 류희림 본인의 친누나 곱창집을 이 시대 맛집으로 2번이나 소개를 했어. YTN 사이언스에. 근데 그게 당시에 이게 발각이 됐어. 그래 문제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개했던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류희림 자신의 부인과 관련된 인터뷰를 1년에 10차례 했다는 거야. 10차례. 이거 완전히 방송을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하고
탄핵이 발의되자 바로 김홍일 위원장은 이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동관 다음으로 네. 이 김홍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검사 출신이고요. 그냥 검사가 아니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네. 근데 그때 부하로 윤석열 검사가 있었어. 근데 그 시기에 또 마침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아까 뉴스타파 보도했지.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있잖아. 예. 그때 그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야. 네. 김홍일, 윤석열 다. 근데 이 김홍일이 2013년에 검찰을 떠납니다. 네. 떠나고 나서 대장동 부실 수사와 관련된 브로커라고 했던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래 변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었죠. 맞죠? 요거까지는. 그렇죠. 예. 다 보도가 된 거죠. 네, 다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권익위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떡하니 앉혔어. 네. 근데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 빼가지고 방통위원장에 또 앉혔어.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냥 또 도망가게 했어. 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나 진짜 미치겠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 사태 앞선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그리고 지금 새로 지명된 사람까지 보면 이건 거의 막장이에요. 막장이야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도망갔지. 네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또 와야 또 지금 박문진 이사 진행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는. 근데 그걸 또 한 번 또 의결을 내야 이사 선임이 될 거 아니야. 그 도장 찍을 사람이 또 한 명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또 안 안 쳐야지. 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합리적인 사람들 설마 또 그러겠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명했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목을 했고요.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가 오늘 여러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의 전쟁 선포를 했습니다. 일단 바이든 날리면 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MBC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대단하다. 지금 언론이 흉기로 불린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고 언론 노조에서 MBC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전임 위원장들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가 김홍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부하 관계였고 했어요. 실제로 맞잖아. 이것도 네, 팩트죠. 맞아요. 네. 그런 선배를 이렇게 수단으로 활용하고 버리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간적 도리의 관점으로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분의 인간관계를 잘 아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좀 오래 했거나 그 전에 같이 근무를 했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인간적으로 욕을 먹을 짓이에요. 어제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 치열했던 필리버스터 현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진짜 치열하다. 너무 푹 잔다. 헌법 부정 치열하게 주무시는데요. 헌법과 원칙에 따른 아이고. 저 양반 이미지 진짜 또 망가졌어. 깨우는 깨워, 사람 깨워, 깨워. 뭡니까? 아이고. 깨우는 분이 너무 심하게 깨우시다. 조금 한 2초만 더 늦게 일어났어도 물 뿌렸습니다. 예. 그건 없네. 저 사회 보던 주호영 부의장도 주무시던데요. 아니 최상병 특검만큼은 우리 모든 힘을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정당입니다. 예. 근데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저렇게 주무셔요. 나는 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야. 맞아. 예. 아니 진짜 최상병 특검은 거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유상범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또. 네. 이분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는데 이분이 뭐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문제 삼은 거 핵심은 뭐냐?
최상병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갖는 것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야기를 한 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BBK 특검이 굉장히 잘된 특검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야. 자,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스타로 만들어준 국정농단 특검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거였어.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BBK 특검은 성공의 표본이 아니라 실패의 표본입니다. 꼬리곰탕 특검이잖아 예. 그게 그 유명한. BBK 특검 해가지고 무혐의로 다 털어졌어. 아. 나중에는 이거 결국은 유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BBK 특검은 잘못된 표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된 표본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설득력이 없기에 좋은 분들 무죄. 자,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로 들어갈 텐데요. 네. 이 메인 테마에서는 오늘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한 목소리였는데 네. 여기서는 좀 각이 설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매우 다른 이슈. 검사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 최강욱 의원님 몸 좀 풀어주시고요. 네. 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절차를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요거를 이제 법사위에서 이 검사들이 탄핵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네. 그런 다음에 탄핵 대상이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거고 거기서 법사위에서 따져봤는데 요건 탄핵건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뭐 이 중에 몇 명은 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사 4명 사진을 잠깐 노출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4사람입니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이 이번에는 정의의 사도처럼 나서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 와, 이렇게 기백 있고 용감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분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함께 보고 오십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지금껏 오랜 세월 동안 일소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자, 아주 뭐 기백 있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제 검사들의 반발이 뭐 인사와 관련해서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아, 이제 검사들은 뭐 목소리 내고 이러지 않는 집단인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검사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검사와 기자를 잠깐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죠. 맞죠? 예, 아니로만 답하세요. 자, 문제가 있어 보이면 기자들도 기사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있죠. 네. 근데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해갖고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도 그걸 기소한 검사는 책임 안 지죠. 괜찮죠? 예, 아니로만 답하세요. 법적 책임을 예, 지는 아니로만 경우는 답하세요. 예. 책임 안 그렇게 지죠. 가압적으로 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기자가 쓴 기사가 법원에 의해서 틀렸다고 결론 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검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만 하면 구속이 됩니다. 이거는 신앙님 구속됐습니다. 맞죠? 제 비교 잘했죠? 아, 그건 논리가 조금 비약돼 있어요. 비약이니까 기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그걸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디테일로 들어가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구속이 됐다고. 기사 너 잘못 썼다고. 근데 검찰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기소했어. 무죄가 나와도 책임 안 져. 네. 뭐야? 근데 만약에 검사가 네.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속돼야 되겠죠. 검사도. 근데 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돈이 네. 오간 게 지금 나왔잖아요. 네.
1억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책값으로 뭐 책값이라고 하는데 예, 뭐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 또 이제 길어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답 그런 예안이로만 문제가 하세요. 있었으니까 구속이 된 네, 거죠. 자 그리고 검사와 국회의원을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저 국회의원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구속시키죠, 맞죠? 맞아요. 예.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도 검사가 그 국회의원 수사 안 하고 구속 안 시키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겠죠, 맞죠? 그 잘못된 거죠. 예, 예안이로만 답하세요. 자, 국회의원이 보기에 저 검사 매우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따져보고 탄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그래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꼭 비교했을 때는 문제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탄핵이라는 중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 그 수사에 비유하자면 네. 구속 수사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탄핵이라는 절차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속, 다시 말해 탄핵을 시키자는 게 아니고 이런 혐의점들이 있으니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사위에서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 들고 일어나서 난리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제 말이 틀린 거 없죠? 예 아니로만 답하세요. 일단 예. 형식 논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탄핵이라는 제가 왜 형식 논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검사들을 지금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거야. 탄핵을 시킨 게 아니야. 네네네. 그러자마자 검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어디서 검사를 건드려 하고 튀어나오니까 저는 그 형식 논리 자체만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딱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면 정말 탄핵을 해야 될 때 못할 수가 있어요. 부실 수사를 남발하니까 탄핵을 남발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끝이 없다니까요. 형 나와줘. 아니 그 도둑놈이 엄청 많아 세상에. 그럼 수사를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수사 남용입니까? 일단 하나 드리고요. 자, 가만히 계세요. 답하지 마요. 그리고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개혁신당 지금 당원이시니까 네. 개혁신당이 반응을 내어놓은 게 있습니다. 개혁신당 반응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이재명 전 대표를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인식이야말로 검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만들고 있다. 검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밑에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면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지 사법부, 다시 말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검사 탄핵 소추입니다. 네. 사과하세요. 지탄을 받는 정치 검사들의 행태와 관련해서 오늘 일관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지금 무슨 뭐 등급별로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다, 뭐 공동을 갖다 쪽으로 나오잖아요. 진짜. 이게 이제 정치 집단으로서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밥그릇을 건드는 거에 대한 반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집단행동을 보이는 게 과거에 이제 검찰개혁 법안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행태를 보였죠. 비슷한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무슨 우리는 비판받지 않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다가 밥그릇 다 뺏기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원초적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검찰로 따지면 이제 수사를 막 시작하면서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언론으로 따지면 취재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제 확인하겠다는 맞습니다. 네. 단계.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왜 난리야? 집단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정치 검찰의 유전자가 발현돼서 그럼.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검사님 이 네 사람이 탄핵 반드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논의를 하고 싶었던 자리가 아니고 검사도 잘못하면 절차에 따라서 탄핵될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언론도 마찬가지야.
검사를 탄핵시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맨날 한 말이 그거야. 검찰 비판하면 우리 검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갖고 일부 검찰이 그래. 그럴 때마다 내가 발끈발끈했지. 왜냐? 네. 일부 검찰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거면 나머지 다수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라 이거야. 그때 한마디도 안 냈지. 근데 이런 일은 다 같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에 수사기관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그게 정의감의 발로고 아무런 정치적 의사가 없이 그냥 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하면 가장 따져야 될 거는 윤석열 본인과 그 일가에 대한 네.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맞아요. 않는 거에 그래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지. 우리는 검사로서 참을 수 없다. 예.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이고 왜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아, 그러고서 건건이 있을 때마다 검사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책임을 규명하는 탄핵 절차로 몰고 가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한다면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정치 집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용 너는 뭔데 이렇게 말이 많냐고. 죄송합니다. 진행자잖아요. 진행자. 뭐긴 뭐야 진행자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우리 검사님하고 의견 접점을 찾은 겁니다. 검사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건 하지만 그렇죠. 그 사유가 타당하냐 안 하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에도 정리 당하는 기분인데. 정리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정리는 제일 잘해. 근데 인정. 그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가령 그 연어 술파티 의혹의 대상인 박상용 검사 이런 분들은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출정 기록 제발 좀 내놔. 그러면 내가 출정 기록 딱 예를 들어 공개됩니다. 공개됐는데 그 공범자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는 게 증명돼. 그러면 나라도 이 자리에서 이거는 이재명 보복이다. 나 얘기할 겁니다. 그런 건 하나도 안 내. 그래놓고 계속 우리는 탄핵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튼 제이가 좀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아주 토론이 풍성했던 것 같아. 네.